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시인이란 표현으로 잘 알려진 전북 고창 출신의 정재학 시인이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고발에 대한 공개 질의문을 발표하고 정면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북한 경제관료 출신 탈북자인 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 고발에 이어 정재학 시인도 고발되는 등 우파 성향 각계 인사들에 대한 집권 여당 등의 무차별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11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발에 대한 공개 질의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에 대한 고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 글을 공개 질의문 1이라고 제목을 달아 앞으로도 이 문제를 추가로 계속 제기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재학 씨는 이번 공개 질의문을 통해서 민주당은 2025년 10월 13일 쓴 필자 정재학의 글 왕재산 간첩 사건으로 본 김현지와 이재명 정권이라는 글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11월 2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통지문과 문자를 보내왔고 추후 12월 8일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따라서 필자는 대한민국 법질서에 적극 협력하고 범법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자 한다면서 그러나 다만 몇 가지 의문이 있고 그 의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이와 같은 사정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그러면서 7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지르겠습니다. 1. 민주당은 김현지 문제에 고소고발로 대응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 고발건은 김현지 문제에 민주당이 나선 것이므로 정치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 전라도 시인 정재학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은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2. 10월 13일자 그 칼럼은 왕재산 간첩 사건과 그 판결 이후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대접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으며 따라서 김현지의 명확하지 않은 정체와 이재명 정권에 과연 간첩들이 없을 수 없다는 우려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연 이 점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시켰느냐는 점을 민주당은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만천하에 해명해야 한다. 3. 민주당이 고발을 했으니 당연히 민주당은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경찰청은 민주당이 주장한 혐의 내용을 숨김없이 피고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혐의 내용을 알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성과 대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한 피의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무조건 고발당했으니 출석하라는 뜻을 전해오고 있다. 정당한 사법 절차가 생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경찰청에 정식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 정 씨는 이어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강조합니다. 4.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필자가 쓴 글이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서울경찰청은 그 점을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의 고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등 헌법 파괴에 대한 악의가 있고 고발 자체가 정치적 목적성을 띠고 있다면 서울경찰청은 무엇보다 헌법을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필자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헌법과 양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필자는 국민과 함께 서울경찰청에 헌법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을 묻겠다. 정 씨는 이어서 현재 자신은 고향인 전북 고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조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굳이 서울까지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합니다. 5. 피고발인은 현재 전북 고창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주소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이 요청은 거절되고 반드시 서울경찰청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서울경찰청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고의를 지난 나이에 서울까지 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무리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의는 70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이 넘었는데 왜 굳이 고창에 살고 있는데 꼭 서울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고창에서 서울까지 가서 조사받고 돌아온다는 것은 체력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경찰은 선의의 피의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분명한 일은 삼가해야 한다. 정 시인은 이어서 이번 고발 사건이 민주당의 정치보복이라고 판단된다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정치보복에 경찰이 동원되고 있다면 경찰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 이런 점들을 강조합니다. 6. 만약 이 고발 사건이 민주당의 정치보복이라 판단되면 필자는 조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민주당의 정치보복에 서울경찰청이 앞장선다는 의심이 갈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서울경찰청이 져야 한다. 7. 위 사항을 무시하고 그래도 경찰 조사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피고발인 정재학은 국민 여론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수사관과의 통화로 느껴진 친절한 안내와 태도는 고마운 일이다. 그리하여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맡으면서 정치 권력과 법의 양심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모쪼록 민중의 지팡이로서 경찰의 대의 명분과 명예를 지켜주기 바랄 뿐이다. 2025년 11월 27일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정 시인은 이런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고발에 대한 공개 질의문을 밝힌 뒤 추가로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현지에 관한 문제를 고소고발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김현지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짓이다. 정 시인은 그러면서 따라서 저는 이 모든 진행 과정을 여러 패친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널리 함께 공유하여 주시고 깊고 넓은 응원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최대한 많이 전파해달라는 그런 정재학 시인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정재학 시인의 공개 질의문을 확인하고 바로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정 시인이 이 모든 진행 과정을 함께 공유해달라는 호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바로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야당 정치인이죠.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 안팎에서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소위 12.3 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 단호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글을 통해서 사과를 안 해서 진 것이 아니다. 무릎 꿇지 않아야 할 때 굴종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 당당히 맞서야 할 때 맞서지 못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 사과와 굴종을 구분하자. 사과하자는 분들 이미 충분히 마음껏 하지 않았는가? 이번에는 무엇을 위한 사과인가?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과인가? 내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사과인가? 국민과 우리 지지자들께 드려야 할 사과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막지 않고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하고 이재명을 저 자리에 앉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가담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그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 글에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직후에 그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무슨 김무성, 유승민 이런 자들이 무릎 꿇고 그때 사과하는 그 사진을 함께 첨가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사과하고 뛰어나가서 새로운 정치하겠다고 하던 그 정치인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국민들에게 버림받아 나중에 슬그머니 복당해서 그 이후에서도 계속 당에서 분탕질을 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이준석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분탕 세력은 바로 한동훈과 그 한동훈이 지난 총선에서 무더기로 공천 줬던 소위 한동훈 세력, 이런 자들이 지금 다시 무슨 사과 운운하면서 또 중도 운운하면서 계속 당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어서 우리 당의 대표에게 무릎 꿇으라 외치지 말라. 당원을 대표하는 당대표를 무릎 꿇리는 것은 우리 지지자들의 무릎을 꿇리는 것과 같다. 무릎 꿇고 굴종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의회 민주주의, 법치와 사법부 독립, 대한민국 경제, 청년의 미래를 붕괴시키고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하며 불의에 저항하고 맞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 글에 앞서 또 다른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는 혼자 가면 발자국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됩니다. 우리 당원이 선택한 장동혁 대표의 길 믿고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투쟁하는 것 가보시지 않은 길이라 어색하시겠지만 함께 가면 반드시 길이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지지자 여러분, 리더십은 앞에서 끄는 힘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힘으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간절한 마음 모아서 장동혁 대표를 밀어주는 큰 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을 최고위원에 당선시킨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만약 김민수 최고위원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단히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젊은 정치인 중 한 명이 바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